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매수세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 아파트 수급 지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12,032가구가 들어서는 둔촌 주공건설공사가 중단 위기에 처하자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착공에 공정률이 52%에 이르는데 입주 지연은 물론 이자 부담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 서울 용산 이전이 공식화됐지만 청와대 인근의 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청와대 외에도 경복궁 등 국가 지정 문화재와 인왕산 등이 위치해 규제를 풀기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잘 살펴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의 웃음은 어른들의 웃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재밌고 즐거웠던 적이 없었다는 듯이 웃고요. 정말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이 최고로 행복하다라는 듯이 정말 깔깔깔깔 거리는 모습 여러분도 좀 상상이 되시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활짝 웃을 수 있는 건 그 순간에 충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나 걱정들은 다 내려놓고 지금 그 순간에 그 기분에 충실하는 것. 그게 바로 나에게 찾아온 좋은 순간을 놓치지 않는 비법이겠죠.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 순간 저희와 함께하는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즐거운 부동산 투자 계획해 보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고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번 무료 상담 전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진다는 절기 춘분인데요. 아침에는 그 봄을 시샘하듯 조금 날이 추웠는데 낮이 되니까 다시 날이 풀린 것 같아요. 그 따뜻한 마음 계속 이어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부동산 캣의 김남현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캣 대표 김남현입니다. 날은 따뜻해졌지만 이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도무지 사그라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는 확진을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분들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많이 심각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정권 출범이 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이 시끌벅적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그중에서도 세금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새로운 공급 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탁하고 어려운 시장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반드시 찾아야 되겠고요. 또 대내적으로는 이런 규제 완화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이슈들은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악재들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이런 대외적인 악재와 대내적인 호재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점에서 상세 효과를 나타낼지 그리고 가격의 향방과 나의 투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처분, 매도, 매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어진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으면 인간관계가 안 좋은 거다, 친구가 없는 거다라는 농담이 나돌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좀 확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도 좀 누굴 만나는 거 꺼려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요. 조금 안전하게 내 면역도 지키면서 방역관리 철저히 하면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투자 계획해보세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장 흐름들과 함께 전해드릴 겁니다. 보시면서
언제든 가슴속에 있는 고민 전문가의 도움 받아서 좀 풀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시면 친절하게 김남현 대표의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연결을 통해서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 경기도 푸르지오 아파트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제가 이제 매도 시점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걸 매도를 하게 되면 서울 지역이나 용산 쪽으로 새 아파트 좋겠지만 금액 가지고는 너무 그래서 네. 재개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 보유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제가 경기도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네. 푸르지오 아파트인지 좀 자세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센트럴 푸르지오 어느 지역에 있는 건가요? 원정 3지구. 아, 파주 운정신도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네. 파주 운정신도시의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고 여기 지금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런데 이걸 좀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하고 매도한다면 이제는 좀 재개발 쪽으로 서울 지역으로 들어오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네. 한번 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전망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거주는 안 하세요? 네네네. 혹시 그러면 다주택자신가요? 다주택이 거기 하나 있고요. 네. 이제 분양 이제 등기 하려고 하거든요. 다른 분양권 하나 있으시고 이거 하나 네네네. 있으시단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제가 예. 뭘 파악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예. 양도세 지금 중과되는 걸 피할 수 있는 상태신지를 한번 파악하려고 해요. 예. 시청자님 이거 혹시 알아보셨나요? 지금 현재 상태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제주 집은 자녀한테 제주도 사세요? 예, 제주에 사는데요. 음. 자녀한테 증여하고요. 네. 그리고 파지 푸르지오는 2023년 정도로 제가 매도를 예상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오늘 상담을 통해서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그 맞은편에 디에르트 아파트를 이제 이번에 4월 달에 등기를 할 예정인데요. 네. 그거는 본등기하고 바로 자녀한테 증여를 하게 되는데 이게 2년 후에 증여가 아니라 바로 하게 되면 그 세금이 또 더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그것도 자문을 구할게요. 지금 시청자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일단 네. 시청자님께서 본인 명의로 분양권 하나랑 요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시고 네네. 요거는 원래는 내년에 팔 계획이셨는데 뭐 네네. 더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네네. 분양권 가지신 거는 자녀분 증여도 계획하시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 분양권은 제주도에 있는 거고요. 아니요. 파주 센트럴 푸르지오 바로 맞은편요. 바로 맞은편에 네. 요쪽 일대에 있는 또 새로운 분양권은 자녀한테 증여하실 생각이시고 이 네네네. 모든 관계들에 대해서 세무 상담 한번 받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방송상으로 세무까지 자세하게 상담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네네. 그래서 세무 상담은 별도로 논외로 한번 하고서 물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네. 이쪽 운정신도시 모든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게 뭐예요? GTS요. 그렇죠. 여기 있는 GTX A 노선 운정역이 개통하길 기다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아파트는 이 파주 내에서도 가장 GTX 역사와 근처에 있는 아파트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금액대에 대한 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네. 많이 높게 붙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거주할 물건이 아니고 또 다주택이시라면 이 프리미엄을 적당히 먹고 나는 털어버리고 빠져나와야 될 텐데 어느 시점이 그러면 가장 프리미엄을 높게 끌고 갈 수 있는 시점이냐. 그러니까 내년에 파는 게 나을지 올해 파는 게 나을지 요걸 이제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요.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가격을 막 쫓아가가지고 매수했었던 이 랠리는 끊겼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 흐름을 보면 작년 재작년 이렇게 치고 올린 것처럼 또 비슷한 기울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작년 가을쯤 가격 수준에서 그냥 계속 횡보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여기가 지하철 역사 예정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아파트여서 다른 동네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다른 신도시라던가 이런 데들 보면요. 이제 시범단지 바깥에 있는 아파트 금액대들은 최고가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이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최고가 수준 유지는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더 이상 매수인들이 작년 재작년처럼 막 급하게 서두르려고 하지는 않아요. 아마 시청자님께서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뉴스에서도 연일 뭐 어디는 얼마 빠졌다더라, 또 어디는 얼마 빠졌다더라 이런 뉴스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심리가 막 주춤주춤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듯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매수인들에게 대출을 많이 열어줄 거다. 그러면 매수인들이 조금 더 살 수 있는 금액대 수준이 높아질 거고 지금 가격 이상으로도 받으려는 매수인들이 많이 생길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한편에 또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중과세 유예를 해주겠대요. 다주택자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또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주택으로 이런 물건들 매입해 놓으셨던 분들이 세금 안 내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에 매물을 많이 내놓을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누구의 힘이 더 강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왜냐? 아직 자세한 정책이 발표된 것도 아니고 그냥 윤곽만 좀 드러났을 뿐이니까. 근데 지금 금융시장 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대출 완화를 해주긴 해줄 것 같아요. 근데 누구한테 해줄 거냐면 아마도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만 대출 완화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다주택 신규 매입자한테까지 대출을 막 80%까지 땡겨주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는 지금 가격 수준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양새가 예상보다 조금은 더 길어질 수는 있겠다라고 보지만 결론적으로 가격대가 지금 가격보다 1, 2억씩 더 올라가 주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라고 저는 봐요. 그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시야거든요. 특히나 이제 한 가지의 호재로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었던 이런 신도시들, 경기도권에 그런 지역들이 지금 상당히 조금 불안해 보여요, 모양새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청자님께서 내년까지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쯤에는 한 번 정도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이런 말씀도 하셨죠. 매도하고 나서 그럼 뭐 할 거냐. 매도하고 나서 재개발 투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방향성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현재의 서울시 내에 재개발 구역 지정된 지역들이 있죠. 어디 알고 계세요? 유명한 동네들. 갑자기 얘기하니까는 잘 기억 안 나시죠? 네. 노량진 어때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죠. 한남뉴타운 어때요? 맞아요. 그렇죠. 한남뉴타운.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미 이렇게 구역 지정된 재개발에 내가 투자하려고 그러면요. 현금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가겠죠. 최소한 7, 8억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요 정도의 이제 재개발 투자는 이미 프리미엄을 많이 준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건 프리미엄을 굉장히 많이 주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구역 지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직은 재개발 구역 아니야. 네. 근데 앞으로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분의 공약도 그렇고 앞으로 도심에 대한 개발 행위는 공급이라는 이유로 계속 새로운 개발을 하게 허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건도 많이 낮춰줄 거고 사업성도 많이 높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개발에 타겟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은 잘 찾아보면 프리미엄이 거의 안 붙은 지역들도 아직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물건들을 예를 들어서 운전권 팔고 전세 빼주고 해서 현금이 한 3, 4억이 손에 쥐어졌어요. 네. 그 금액 중에 일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걸 전 더 낫다고 봐요. 네네네. 여기에다 또 현금 보태서 이렇게 7, 8억씩 주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네네. 여기를 가던 예정지를 가든지 간에 재개발 네. 투자는 사실 언제 아파트 바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위험을 너무 많이 짊어지지 말고 가진 돈 중에 일부만 할 수 있는 투자 아직도 있다. 네. 이런 투자 쪽으로 선회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네. 제가 말씀드린 말 뜻을 아시겠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 세무 관계는 시청자님께서 다주택자시고 뭐 분양권도 있고 증여도 걸려 있고 하다 보니까 자, 네. 방송 시간이 시청자님 말고도 다른 분도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세무 상담을 별도로 받아 보시고 물건과 네네. 투자에 대한 방향성은 제가 드리는 조언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여기까지만 네. 정리해도 될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 우선은 매도하시고 보셨던 쪽으로 방향 전환하는 거에 대해선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꼭 세금과 관련된 세무 상담을 꼭 받으시길 권유드렸으니까 이 점도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인천 서구 가정동에 동우아파트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 LH 참여형 재건축 추진이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거 향후 전망 좀 알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집에 대해서 좀 문의 주셨는데 인천 서구 가정동의 동우 아파트 그런데 여기를 지금 LH 참여형 재건축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조금 이 아파트 가치를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언제쯤 매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대표님과 살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새 아마도 그 새로운 사업들 추가된 게 워낙 많아가지고 네, 시청자님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사업 방식들에 대해서. 네, 네,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제 시행자로 조합이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라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에다가 조합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LH 같은 공공기관에서 단독으로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네. 그중에 시청자님 말씀하신 거는 LH 단독으로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뭐 혹시 도심 복합 사업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온 건가요? 요즘에 공공주택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 가로주택입니다. 아,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요? 네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도 사실은 네. 이제 소규모 재건축이라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네. 같은 근거법 속에서. 근데 네. 지금 시청자님 말씀하시는 거 대충 들어보니까 순수 LH에서 단독으로 한다는 개념보다는 조합이랑 같이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얼핏 듣기로는. 네. 네. 그러면 이런 사업으로 갔을 때의 장점은 뭐냐? 일단은 공공기관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 전문성 가진 기관에서 조합을 대신해서 인허가라던가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대리를 해주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공 위주의 사업이 되다 보면 공공성을 가진 뭔가를 우리가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 임대주택이라던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단점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초기 단계라면 시청자님 이거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네. 네. 초기 단계라고 했을 때는 네. 이 물건을 살지 말지 고민하시던 분이 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서 살 만한 정도의 큰 이슈는 아니더라도 네. 이미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빨리 팔아야 될 만한 일도 아니다라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 이거 팔고서 지금 할 수 있는 투자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팔고 뭐 할 거냐? 사실은 흔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자라던가 이런 식으로 안내는 해드리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이 물건이 바로 재개발 예정지 물건이에요. 네. 재건축 예정지 물건. 거주하시고 계신 건가요? 네, 거주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4월 1일 날 그 관리계획 수립 용역업체 주민 설명회가 있다고 합니다. 초기 단계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초기 단계로 알고 있어요. 정비 계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관리 처분 계획이 아니라 아주 초기 단계에서의 이제 사업 그 설명회를 진행을 하면서 조합원들의 동의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파악하려는 것 같거든요.
네, 동의율이 50% 달성한 것 같아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50% 됐죠. 네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끌고 가보세요. 아, 굳이 빨리 팔 필요는 없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일반 다른 재개발처럼 네. 뭐 금액대가 뭐 단기간 동안에 5억, 6억 이렇게 쫙 올라가 주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네. 공공에서 붙어서 같이 끌고 가다 보니까 네. 돈이 좀 덜 되더라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훨씬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르게요. 그렇죠. 빠른 게 중요한 거예요. 빠르게 거주하시는 분 되면 입장에서는. 몇 년 정도 될까요? 그거는 대충? 아무도 몰라요. 아하. 이제 홍보하기로는 그래요. 기존에 5년 내지 10년 걸리던 거를 네. 짧으면 2년에서 공사 기간까지 포함하면 한 5년까지 음, 거의 절반 이하로 단축시켜 주겠다. 홍보는 하는데 네.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주민 동의율은 초기 동의율이지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서를 받아오세요. 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 동의가 얼마나 빨리 채워질지는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뭐 이것저것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음, 그래도 초기 동의율 50% 나와가지고 구역 지정 전 단계 바로 직전까지 왔으면 빨리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거주하시는 집인인 만큼 끌고 가보시는 게 낫겠다. 네. 이렇게 저는 감사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네.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선생님? 네, 짧게만요. 제 아들 앞으로 음. 작년에 분양한 게 있는데요. 네. 서초구 양재동 81에 15 그 빌라 투룸 가지고 있는데 어떨까요? 신축 분양을 받으셨나요? 네네. 지금 거기도 양재동 일대가 네. 도심복합 사업이라는 걸 추진을 해요. 네. 양재동 81번지라 그러셨나요? 네. 81에 15요. 얼마에 분양 받으셨어요? 5억이요. 투룸짜리인가요? 네네. 14평요. 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가로정비 사업 추진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신축을 받으셨다면 아마도 그 구역에선 빠져 있을 겁니다. 양재천에서 가깝습니다. 양재천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네. 양재천변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다 상권이 형성돼 있어요. 네네. 카페 거리랑 뭐 식당들 이런 게 쫙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쪽 일대는 갈아엎기가 상당히 좀 곤란해 보이고 여기서 한 블록 들어간 요 정도 입지라면 뭐 나중에라도 고려는 해볼 수 있겠지만 네. 지금 금액대가 아주 싸게 사시는 금액대는 아니에요. 지금 투룸짜리 기준으로 해서 어차피 지금도 뭐 5억대, 네. 6억대 이렇게 분양은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을 이미 주고 샀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미 거주 목적으로 뭐 들어가서 매수해서 거주하신다면 그거는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투자로는 음. 별로인가요? 이거 상당히 오래 봐야 돼요. 지금 네, 블록 그래요? 자체가 여기 주유소 있는 블록 같은데요. 주유소 있고 이 옆에 보면 맥도날드 같이 붙어 있고 요 정도 블록이거든요. 여기는 네. 지금 새로 갈아엎기가 상당히 좀 곤란해 보이는데요. 그래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거주하시는 집에 대해서는 우선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렸지만 마지막에 야드님의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목적이라면 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으니까 자녀분께 잘 전달해 주시고 또 향후 투자 계획 세우실 때는 꼭 전문가의 조언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편에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눌까요? 네, 저는 이제 그 경기도 용인 네. 서인구 그 모현면 NCC 아파트를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매도하고 네. 그 상가리 그 금화마을 6단지 쪽으로 이사를 가면 어떨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거주지를 좀 옮기시는 이사를 네, 계획하시는 네. 거죠? 네, 네. 이사. 네. 말씀 주신 게 용인 처인구의 모현면에 KCC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네, 네. 이사 가려고 보신 아파트는 이 기흥구에 위치한 금화마을 6단지를 보신 네네. 거고요. 네, 네. 조금 그래도 이사를 가는 게 투자 가치 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건지 그렇죠. 한번 네네. 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볼게요. 네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쉽게 얘기해서 1주택 갈아타기 하면 어떨까요? 질문하시는 거죠? 네, 네. 보통은 이제 갈아타기를 기존에 살고 있던 것보다 더 싼 동네로 가려는 분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보다 조금이라도 더 비싸고 더 좋은 데를 가고 싶어서 갈아타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당연히 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더 좋으니만큼 지금 가격도 더 비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이미 많이 붙은 프리미엄을 추가로 주고 매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네네. 이걸 대출을 많이 껴가지고 새로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분들은 제가 하시지 말라 그래요. 아, 네. 왜냐하면 지금은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시기 자체가. 네네. 그리고 시청자님께서도 예전에 뭐 2006년도, 7년도라던가 이렇게 금리가 확확 뛰었었던, 금리가 막 올라갔었던 그런 시기도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조금 더 이제 딜레이 될 수는 있어요. 뭐 네. 정책적으로나 이런 이슈들 때문에. 네네. 근데 어찌 됐던 가격이 주구장창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시기에 네. 내가 더 많은 프리미엄을 네. 주고 새로운 네네. 집으로 매입을 할 때 대출까지 왕창 껴가지고 매입을 한다? 그거는 네네. 제가 반대를 하죠.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이쪽 가격이 4억 정도 되거든요. 네. 몇 평짜리죠? 그런데 34평이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는 평수가 아주 다 적은 걸로 4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단가로 치면 엄청 더 비싼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어. 근데 어찌됐든 모연 쪽 이쪽일 때는 이제 주변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네. 그 동네 자체가 원체 지금은 규모가 작아요. 새로운 뭐 네. 택지 개발을 통해서 신도시가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교통에 대한 호재라던가 이런 네. 부분들이 신갈, 상갈 이런 동네보다는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아주 장기간 동안에 거주를 했다가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올라가는 게 좀 더딜 수밖에 없어요. 아, 네네. 물론 여기도 이번에도 그랬죠.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코로나 온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전까지 네. 얌전하다가. 네네네. 그래서 옮기시는 건 저는 찬성을 합니다만 아,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네. 매도는 급하게 하더라도 매수를 많이 서두를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아, 네. 근데 네. 옮기는 거는 괜찮다는 지역은 거죠? 저는 옮기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아, 지역이. 예. 근데 사실은 평수가 너무 작아서 지금 식구가 몇 줄여가지고. 분이세요? 둘이요. 두 분이세요? 네네. 아무리 두 분이시라 그래도 막 열 몇 평대로 옮기시는 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열 그럼 그쪽은 지금 평대보다는 프리미엄이 20평대. 이미 다 붙어 있는 거죠? 잘 못 들었어요. 다시. 아, 그쪽 지역은 프리미엄이 이미 다 붙어 있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요. 지금 네. 지방의 공시가 1억 미만짜리까지 사람들이 쫓아가서 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시기인데 상갈, 신갈 정도 되는 입지가 프리미엄이 안 붙었다고 생각하는 건 이상한 일이죠. 아, 네.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하고도 출퇴근 가능한 거리인데 네네.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엔간치 다 붙어서 지금 고점에서 다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횡보는 하고 있는데 네. 지역에 따라서 여기서 한 발짝 더 가는 지역도 있고 네. 여기서 못 미쳐가지고 이제 떨어지고 있는 지역도 있고 네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4억에 조그만 걸 사도 네.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떨어지죠. 남들 떨어지는데 걔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네네. 지역적으로 두 지역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상갈, 신갈 쪽이 더 유리하다. 네.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거를 우리가 급하게 빨리 팔고 빨리 바로 사야 될 이유까지는 없지 않을까. 아, 네. 일단은 매도 부분은 지금 한번 서둘러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네. 나머지 거주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매도되고 나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네. 매도하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이제 그러게요. 매주 세미나 오시는 분들 하는 얘기가 네. 팔고 뭐 다른 걸 하고 싶어요. 시청자님처럼. 네. 팔려야 말이지. 그러죠. 내 집이 안 팔리니까 남의 집도 네. 못 사요. 그 집주인은 네. 또 어떻게 했어요? 상갈에 있는 집주인은. 그 집주인도 팔고 가고 싶은데 내 집이 또 안 팔려. 아, 네.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네, 네. 그래서 일단은 파시는 네. 데다가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네. 여기까지 정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역적으로는 이동에 대해서 찬성 의견 드렸지만 우선 매도는 빨리, 매수는 조금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이사 계획 세워보시고요.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638-3971번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함께 나눌까요? 네, 저는 그 1주택을 지금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 그 자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든지 이쪽에 빌라를 추가로 갭투자를 하고 싶어서 아. 연락을 드렸거든요. 네, 혹시 보셨던 지역이나 뭐 건물이 있을까요?
그 면목동 쪽에 모아주택 이쪽이 좀 확정됐다고 해서 아, 이쪽 좀 보고 있고, 네, 상봉동 쪽에 재개발 예정 구역도 있다고 해서 네. 이쪽 위주로 보고 있는데 사실 다른 쪽 지역도 상관은 없어요. 네. 두 번째 말씀 주신 거는 어느 지역이라고요? 다시 한 번만. 상봉동이요. 상봉동, 그쪽에서 네. 좀 보셨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건 우선은 지금 1주택 상황인데 여유자금 5천만 원을 그냥 두지 않고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 네. 주셨고, 그걸로 보신 지역이 면목동 일대의 모아주택이나 아니면 네. 상봉동 일대의 재개발 말씀 주셨지만 더 좋은 네. 지역이 있다면 거기도 괜찮다. 과연 네네. 어떤 방향으로 투자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모아주택이라는 사업이 올 1월 달에 발표가 되고 두 네. 개의 시범 사업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보고 오신 면목동 일대고요. 네. 구역계가 지금 잡혀 있는 게 여기 면목 초등학교 동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저기 강북구 가보면 번동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번동. 그래서- 네. 강북 번동. 네네. 제가 이따 끝나는 시간에 마침 또 그 모아주택 번동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한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끝에까지 보시면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모아주택을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네. 모아주택이라는 사업이 왜 매력이 있는 사업이냐면 다른 뭐 여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이나 아니면 공공재개발, 도심 복합사업, 뭐 신속통합기획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민간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게 해주면서도 새로운 투자에 대한 기회를 열어준 사업이 바로 모아주택 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네네. 왜냐하면 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규 구역 지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해도 나중에 뭐 현금 청산이라던가 이런 식의 엄포를 놓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비교적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또 뭐냐면 아무래도 본질이 뭐겠어요, 본질. 여러 개 구역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단지화 시켜주겠다라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네네. 그 본질은 소규모 재건축이란 말이에요. 아. 가로주택 정비 사업. 네네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완성이 만약에 됐을 때 5개 구역 중에서 1개, 2개가 먼저 될지 아니면 5개가 한꺼번에 끌고 갈지 아니면 1개만 되고 말지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완성된 이후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단지 형태의 가격으로 갈 것이냐 나홀로 아파트 값으로 갈 것이냐 이거는 지금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판단 기준으로서 뭘 보냐면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현재 내가 매수하는 기존 물건이 있죠. 다세대를 만약에 갭 투자를 했어요. 네. 종전 자산을 샀을 때 프리미엄을 얼마나 작게 주고 사는지 네네. 그 부분을 저는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역으로 봤을 때 이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비싼 지역인지 네네. 그래서 요 차이의 갭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업성에는 좋아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아파트의 재료가 될 땅을 싸게 주고 샀는데 이 땅에다가 지어놓은 아파트 값은 비싼 동네들이 있죠. 네네네. 그런 물건을 찾아가는 게 저는 맞는 투자라고 봐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보고 오셨던 면목동이라던가 뭐 번동이라던가 이런 동네들은 이미 시범 사업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사업 선정이 됨과 동시에 프리미엄이 붙어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첫 번째 조건, 종전 자산의 프리미엄을 얼마나 싸게 주고 사느냐. 이 요건에서 떨어져요. 네네. 작년, 재작년만 해도 번동 같은 동네들은요. 단독주택들 평당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이면 샀어요. 네네. 그러니까 토지 30평짜리를 뭐 한 6억대면 그냥 다 샀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매물들은 어떻게 했어요?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겠죠. 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제가 하는 분석 방식인데 기존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치밀하게 분석을 하면 앞으로 추진이 시작될 동네들을 어느 정도는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동네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투룸 같은 물건들 네네. 괜찮은 동네에서 4억 미만으로 투룸짜리를 매수를 하는데 그런 동네들은 전세가도 많이 비싸단 말이에요. 2억 후반대, 네네. 뭐 3억 초반대 이렇게까지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물건들 갭 투자 금액으로 6, 7천만 드린다? 그러면 훌륭한 투자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네네. 어때요? 아마 네네. 시청자님 생각하시는 투자의 방법이랑 비슷하실걸요? 네네. 맞습니다. 다만 시청자님께서 혼자 못 하시는 거는 그런 지역적인 분석이겠죠, 아무래도.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세미나 오시는 분들에게는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네. 상봉동 쪽에 재개발 예정 구역도 있다고 하는데. 아, 그 지역은 좀 지역적으로 어떻게 한번 보세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 이쪽 중랑구 일대가요. 상봉부터 면목 요쪽 저 밑에 사가정 용마 이쪽 일대가
계속 개발로서 추진은 해왔던 동네입니다. 네네. 재개발이건 무슨 개발이든지 간에. 근데 네. 이쪽 일대 특징은 뭐냐면요. 단독주택들이 너무 많아요. 네네. 근데 단독주택들이 많은 게 왜 장점이 될 수가 없냐면 예를 들어서 단독 사시는 분 입장에서 내가 토지 50평, 60평짜리 단독에서 4층 내가 거주하면서 나머지 층 월세 받고 그거 가지고 생활하시는 연세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걸 개발해서 아파트 한 채 주겠다고 해봐요. 안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단독주택의 비중이 굉장히 작은 동네를 찾던가 네. 그게 아니라면 이 단독주택들이 개별적으로 다세대 짓기에는 너무 작은 땅들이 있죠. 한 네네네. 30평대 되는 땅들. 번동 같은 동네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단독주택들 땅의 평균 면적이 70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이거 혼자 개발하기 못하거든요. 그럼 이런 동네들은 앞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네. 근데 이쪽 뭐 상봉동이라던가 이쪽 일대는 그 단독의 비중도 높을 뿐더러 토지도 꽤나 커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동의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네네. 이 가로정비 사업의 동의율은요. 사람 머릿수 기준으로 80%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면적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네. 조금 까다로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어렵죠. 네네. 일단 방송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하고요. 시청자님께서는 세미나 한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유자금으로 보셨던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드렸지만 지역적으로는 좀 다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분석하는 방법 몇 가지 일러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또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네, 저 지금 서울대 이편한 세상 아파트에 자가 거주하고 있고 네. 광명 2구역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 거주하는 서울 아파트를 팔고 광명 아파트가 완공되면 2년 살고 상급지로 이주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상급지 상승폭이 좀 더 크다 보니까 서울 네. 아파트랑 광명 입주권을 뭐 금년 말에 다 팔고 네. 상급지를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 주신 게 서울대 입구 2편한 세상 아파트 하나에 보유하시고 거주하고 계시고 또 하나 네. 가지고 계시는 건 광명 2구역, 이 재개발 구역의 입주권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조합원 네. 상태셨던 거세요? 조합원 매물을 구매해서 갖고 있는 조합원 거예요. 매물을 매수하셔서 그래서 아파트가 될 입주권을 하나 보유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네. 이거 두 개를 좀 어떻게 운영하느냐, 상급지로 네. 가느냐 아니면 뭐 하나를 팔고 하나로 거주를 좀 가느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대표님께 네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그 네. 세금은 어때요? 지금 서울대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2년을 이미 거주를 해서 비과세로 팔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판다고 네. 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팔고 광명 아파트를 입주권을 팔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일까요? 광명 아파트가 사실 완공될 때까지는 서울 네. 아파트를 먼저 팔면 네. 광명 아파트에 들어가서 1년 안에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를 팔면 되는 조건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서울 거를 먼저 파셔야겠네요. 네, 양도세 맞아요. 비과세를 위해서는. 네. 그러면 저는 이거 입주 전에 서울대 네. 이편한 세상 거를 정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요. 그럼 서울 아파트를 네. 먼저 팔고 광명 아파트에 들어 사는 거를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맞습니다. 지금 상습폭이 좀 더 네. 저는 약간 크다고 보여져서 네. 왜냐면 광명이 저희가 24년 하반기 완공이 되는데 이때부터 2년을 살면 이게 26년도에 저희가 상급지로 이사를 갈 수가 있는데 네. 그럼 그 사이 상급지 상승폭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 물론 뭐 싶어서 사람마다 전망은 다르겠지만 네. 지금 상황만 봐가지고 둘 다 빨리 팔아가지고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살 만한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상황은 오히려 네. 거주하는 것 중에서 너무 비용 늘릴 수 있는 큰 물건 중에 이제 양도세 피할 수 있다면 한 채 정도는 정리를 하고 네. 이제 그러면 광명과 한 채 남게 되는 거잖아요. 네. 광명에선 일단은 2년까지는 거주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네. 저희가 이런 고민을 했던 게 광명에서 무조건 살려고는 했는데 네.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남편하고 저 직장이 좀 멀다 보니까 다니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런 걸 다 고려하면 그냥 상급지를 바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세금 고민했던 너무 건데. 많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두 개를 한꺼번에 다 팔아버리면 세금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저의 생각은 서울 아파트는 먼저 팔면 서울 아파트는 비과세가 확실하게 나오고 그렇죠. 네. 광명만 이제 과세가 되는 거긴 한데 네, 세금 폭이 높기는 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동일 시기에 팔아버리면 이거 합산돼 가지고 과세돼 버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만 봐가지고는 두 채를 다 팔 상황도 아니고요. 네. 그렇다 그래서 뭐 빨리 팔아가지고 안 잡으면 강남 아파트가 달아날 만한 그런 시기도 아니고요. 아, 네. 그런 시기였으면 이미 사람들이 집 다 팔아서 강남 갔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됐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사실 그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강남 한강변 재건축들 호가만 엄청 높아가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는 오히려 그냥 차분하게 1주택 유지를 하다가 네. 이제 2년 거주하는 시점쯤 돼가지고 이사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만약에 광명에 이사 가서 네. 다른 재개발 지역 뭐 입주권을 미리 사놓는다고 생각했을 때 흑석을 좀 보고 있는데 방배는요. 네네. 둘 중에 어디를 더 추천하실지도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비싼 데가 좋은 데겠죠. 네. 아무래도 그 서초구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가격이 네. 아무리 한강변이라고 하더라도 흑석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5구역이라던가 뭐 13구역 이런 데들만 보더라도 네. 아무래도 서초구가 값은 훨씬 더 높죠. 네. 근데 이제 방배도 앞으로 그렇고. 추진될 재개발 예정지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동네들이 이미 프리미엄이 뭐 평당 8,000대, 9,000대 가버린단 말이에요. 네. 방배동 같은 데들은.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프리미엄은 너무 세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정도 프리미엄 네.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물건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럼 일단은 대표님은- 시청자님께서 하셔야 되는 순서가 있어요. 네. 비과세 가능할 때 일단은 거주하신 아파트를 먼저 정리를 한 채 하시고 네. 거주해서 입주해서 광명 들어갈 생각을 일단 2년은 하실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뭐 별도의 투자를 조금은 해 놓을지 아니면 나중에 2년 거주를 광명도 채우시고 팔고 그냥 아파트로 가버릴지 네. 그때 가셔서 판단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번에 매도하기에는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대표님 일러주신 대로 한번 그 순서 그대로 방향 남편분과 상의해 보시고 꼭 성공 투자하시길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도 대표님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월요일 오늘 방송의 마무리는 또 한 주간 부동산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정리해보는 위클리 이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세요. 예, 오늘은 좀 핵심적으로 이 모아주택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아까 상담 중에도 한 차례 그 질문이 왔었는데 두 군데 시범 사업지가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인데 그중에서 여기 강북구 번동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5개 구역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소규모 재건축을 이미 추진하던 동네입니다. 근데 모아주택이라는 사업의 개요는 뭐냐면 참 이름이 직관적이에요. 총 5개 구역인 이런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을 언뜻 보면 하나의 단지 형태로 보이도록 이제 통합적인 지하 주차장에 지원을 12국비로 지원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책들을 해준단 말이에요. 심한 경우는 뭐 종상향이라던가 용적률 인센티브까지도 약속을 했다 보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투기 방지 대책이 또 나와줘야 되는데 다른 뭐 도심 복합 사업이라던가 새로운 사업지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투기 방지 대책이 약해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로 접근하실 분들께 상당히 매력적이고 또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물건을 가지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 주민들끼리 한번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다가 어떤 사업으로 우리가 한번 추진을 해볼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업들 중에서 쭉 고려를 해보면 모아주택이 상당히 매력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능성이 높아지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토지 등소유자, 사람 수 기준으로는 80%의 동의가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가로주택 중에서 전체 필지 중에서 단독주택의 비중이 거의 60%에 달하고 나머지 한 40%가량만 다세대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60%에 달하는 단독주택 주민들이 전체 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실 텐데 동의를 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적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게 40%에 달하는 다세대 주민들의 뭐 세대수로 봤을 때는 그 세대수 기준을 넘더라도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요건들 때문에 이런 동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턱을 넘기가 상당히 힘든 구역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굉장히 매력 있는 사업이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투자의 방법은 약간은 작은 물건들 있죠. 3룸 아니면 단독 다가구 건물 이런 형태의 물건들은 지금 많은 현금을 들여가지고 매입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아무리 기간을 짧게 이렇게 단축을 해준다고 약속은 하고는 있지만 이 사업이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후보지로 선정이 돼줘야 되고 또 선정이 되면서 동의 요건을 충족을 해서 구역 지정이 돼줘야 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묻어둔다라는 개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작은 금액들, 예를 들어서 뭐 2룸짜리에다가 1억 미만으로 투자를 한다던가 3룸짜리라고 했을 때는 뭐 2억 미만으로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형태의 작은 금액을 일단은 묻어둔 상태에서 물론 아무 데다 묻어놔서는 안 되겠죠.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역들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중에서도 토지, 내가 사는 물건의 종전 자산은 프리미엄을 굉장히 낮게 주고 사고 또 새롭게 지어질 신축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높은 동네들, 예를 들어서 서초, 강남, 송파 같은 아주 대표적인 비싼 동네들이 있겠고요. 또 한강변 아니면 앞으로 현재는 역은 없지만 앞으로 역세권이 될 예정지 이런 지역들이 묻어두면서 꾸준하게 한 5년, 10년 세월만 흐르다 보면 어떤 사업으로든 추진은 계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 여태까지 하나도 추진이 안 됐었던 뭐 반포동이라던가 양재동이라던가 개포동이라던가 굉장히 유명한 이제 서울 시내의 비싼 동네에 있는 저밀도 지구들이 최근에 이렇게 추가된 사업들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 양재동은 도심복합 사업 추진을 하고 반포일동은 모아주택 사업 추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사업이 추진되는 움직임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추진되는 움직임을 보일 때 우리가 무조건 끝까지 가가지고 아파트로서 바뀌었을 때만 돈이 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중간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반포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 재작년만 해도 지분가가 싼 거는 4천만 원, 5천만 원에도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동의서만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지분가가 1억을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있기 전에 미리 낮은 프리미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을 선점하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역들에 대한 이슈라던가 또 이제 세부적인 분석 방법에 대해서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방송 시간 한계상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긴 좀 어렵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내일과 모레 이제 세미나 진행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물건들에 대한 지역적인 분석들 또 어떻게 내 개인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릴까 하니까 사전 전화 예약을 꼭 해주시고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재개발에 대해서 모아 개발에 대해 좀 심층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데는 이미 좀 프리미엄이 붙다 보니까 사실 관심이 있다가도 좀 알아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은 가능성을 보고 하는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가능성을 찾기가 조금 어렵다면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전문가의 힘이겠지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께 도움 드리고 있지만 또 무료 상담 전화로는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김남현 대표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고민하시는 소액으로 그 가능성을 찾는 방법들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내일과 모레, 화요일과 수요일 2차례 진행되는 세미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하셔서 대표님과 함께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부동산과 관련돼서 너무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규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차기 정부에 대해서 기대감 그리고 조금의 우려심 함께 공존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금은 조심스러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럴 때 필요한 전문가의 힘 무료 세미나 통해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그리고 이용하실 수 있는 문자는 계속 열어둘 테니까 아직 고민 남아 있으시거나 그리고 무료 세미나 어떻게 참여하는지 안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기분 좋은 봄을 기다리는 절기 춘분입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